6월 모의평가 공통영역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고 12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시면 등차 수열이고요. 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 BN이라는 수열은 AN과 AN 더하기 1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BN도 등차 수열이 되겠죠.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BN의 공차는 ED가 되겠지. 공차가 2배일 거야. 자, 그랬을 때 A집합은 A1부터 A5까지, B집합은 B1부터 B5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라고 되어 있죠. 얘를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해서 A20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따라서 A20이 가능한 값이 하나가 아닌가 봐. 그 여러 개의 값을 다 구한 다음에 더해보아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등차 수열의 합은 당연히 등차 수열이 되고, 이 등차 수열의 공차는 각각의 등차 수열의 공차의 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AN과 AN 더하기 1의 공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2배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등차 수열은 직선 구조이기 때문에 요 A 1, 2, 3, 4, 5가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겠죠, 그지? 자, 그랬을 때 얘는 당연히 이제 기울기가 더 가파를 거야, 2배만큼. 이해되니? 자, 그랬을 때 겹치는 원소가 3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무엇 하나가 겹쳤다라고 해봅시다. 동일선상에 있다는 얘기가 그 수열의 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 겹치는 값은 당연히 얘가 이제 한 칸 증가할 때, 미안해, 얘가 한 칸 증가할 때 얘는 2칸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겹치는 게 있지 않겠는가. 이해되세요? 그래야지만 요거의 공차의 2배가 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세요? 한 칸 갈 때 2배만큼 올라가. 한 칸 갈 때 절반만큼 올라가. 2칸을 가야 요만큼 올라갈 수가 있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따라서 이 중에 겹치는 게 3개가 있다면은 하나 걸러 하나씩 겹치기 때문에 A1, A3, A5가 바로 이 3개의 주인공이 될 거야. 됐니?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A1과 A3와 A5 어쨌거나 듬성듬성 뽑아도 일정한 간격씩 뽑았기 때문에 얘도 등차 수열이야. 그치? 따라서 얘가 아무렇게나 이 중에 3개랑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동일 간격으로 뽑은 아이와 일정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B1, B2, B3 그치? 2칸 갈 때 한 칸 가야 되기 때문에 됐죠? 또는 B2, B3, B4 그 다음에 B3, B5, B4, B5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라고 설정을 해서 각각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1번의 경우에는 얘랑 이제 1대1 매칭이 되는 거야. A1과 B1, A3와 B2, A5가 B3와 같을 때 됐죠?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첨자가 같은 것끼리 비교를 해야 답이 계산을 하기가 편해요. A1과 B1이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B1은 문제 약속에 의해서 A1 더하기 A2랑 똑같기 때문에 A1이 지워지면서 A2가 0이 돼. 그런데 얘는 모순이죠. 문제에서 A2가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A1, A3, A5가 B2, B3, B4랑 똑같을 때야. 그죠? 요거는 아래 첨자가 같은 A3와 B3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따라서 A3와 B3가 똑같은데 B3는 문제 약속에 의해서 A3 더하기 A4라고 쓸 수가 있거든. 그치? 따라서 A3가 약분되면서 소거가 되면서 약분이 아니라 소거가 되면서 A4가 0이 되겠습니다. 자, A4가 0이면 A2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공차는 2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A1, A3, A5가 B3, B4, B5랑 똑같을 때 역시 아래 첨자가 똑같은 A5와 B5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5와 B5가 똑같으면 B5는 문제 약속상 A5 더하기 A6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가 약분되면서, 왜 자꾸 약분이라고 하지? 소거가 되면서 A6이 0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A6이 0이면 A2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4D가 4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때 공차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A20으로 가능한 값은 2개가 나오겠다. 왜? 가능한 경우가 2가지니까 맞죠? 바로 이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A20은 A4로부터 공차를 16번
16번 더하면 되기 때문에 0으로부터 공차를 16번 더하시면 32가 나오시게 되시고요. 6번째 항이 0일 때 공차가 1이 돼야 돼. 20번째 항 구하는 거니까 20번째 항은 6번째 항으로부터 공차 1을 14번 더하시면 되죠. 14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 더하라 그랬죠. 답은 그래서 46이 정답이 되고요. 답은 5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마 여기서부터 조금 삐걱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됐죠? 12번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자, 그림 볼게요. 자, 지금 E가 AC의 1대2 내분점이다라고 나와 있죠. 즉, AE 길이의 2배가 EC라고 나와 있고, P1, P2와 Q1, Q2의 길이의 B가 3대 5 루트 2고, 삼각형 ABD의 넓이가 2일 때 AB 더하기 AD의 값을 구하여 하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BC가 3이고, CD가 2고요. 코사인 BCD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네. 됐지? 원래 외접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중등 기하로 풀었거든요. 사인 법칙보다 조금 돌아가는 풀이긴 한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인 법칙으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지금 AE랑 EC의 비율이 1대2야, 그치?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을 찍었을 때 당연히 방지름의 비도 1대2가 되지 않겠는가? 됐죠? 따라서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야, 그치? 여기도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원의 중심을 그냥 편의상 여기를 O1이라고 하고요. 뭐 O2라고 할까요? 그치?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원의 중심과 요 아이들은 연결을 하면은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R이고 R이면 여기는 ER이란 뜻이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요각을 편의상 세타라고 할게요. 요만큼을.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아는 상황이고요. 요렇게 연결을 했을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는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파이 빼기 세타가 돼요. 그거의 2배니까 이만큼은 2파이 빼기 2세타가 되겠죠. 그치? 요 삼각형을 제가 가지고 와볼게요. 자, 가지고 오게 되면은 길쭉한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여기가 2R이고 여기가 2R입니다. 여기가 2파이 빼기 2세타이기 때문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은 딱 요 절반만큼 각은 파이 빼기 세타가 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요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사인 파이 빼기 세타인데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거든요. 지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도 구할게요. 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2R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는 것과 똑같겠지, 그치? 그래야지만 얘분의 얘를 하게 되면 2R이 약분되면서 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여기다 3분의 2루트 2 집어넣으시면 3분의 4루트 2R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따라서 이제 요만큼 길이는 3분의 4루트 2R의 2배가 되기 때문에 3분의 8루트 2R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P1, P2 대 Q1, Q2가 3대 5루트 2이기 때문에 당연히 Q1, Q2의 길이에서 5루트 2분의 3을 곱하시게 되면 P1, P2로 넘어가시게 되실 거예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을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자, 가지고 오게 되면은 O1이 있고요. P1, P2가 있죠. 자, P1, P2의 길이는 3분의 8 루트 2R에서 5 루트 2분의 3을 곱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5분의 8R이 나오게 돼요. 됐지?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R이고 얘가 지금 R인 상황입니다. 됐죠? 여기 지금 세타일 때 요만큼이 파이 빼기 세타였으니까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요만큼 여기는 파이 빼기 알파가 되고요. 그거의 2배 2파이 빼기 2알파가 되고요. 절반 가르시게 되면은 절반 가르시면 요만큼은 파이 빼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딱 요렇게 봤을 때가 얘가 이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즉 사인 알파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즉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에 해당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얘가 5분의 8R이면 절반은 5분의 4R이 되고요.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5분의 3R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돼. 자, 사인 알파는 요렇게 하시게 되면 5분의 4가 되겠죠?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시게
되셔야 돼. 붙이셔야 돼요. 왜냐면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이기 때문에 됐지? 다 구했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요거 사용해야 돼. ABD의 넓이가 2인 거 사용해야 되는데요. AB와 AD를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요만큼을 X라고 하고 요만큼을 Y라고 하겠습니다. 넓이가 2인 거 한번 이용해 볼까?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5분의 4이기 때문에 5분의 2 XY가 되는데 얘가 지금 현재 2입니다. 자, 더불어서 코사인 알파 사용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BD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 BD를 내가 여기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쓰시고요. 여기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쓰도록 할게. 아직 내가 이 길이 조건을 안 썼거든. 그치? 따라서 BD 길이의 제곱은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시게 되면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지? 자, 얘가 이제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은 반대편 삼각형, 이 삼각형 ABD에서 보시게 되면은 역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y 곱하기 자,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9에서 4를 더하시고요. 이게 3 없어지면서 4를 더하는 격이기 때문에 17이 되시고요. 17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요거 이제 플러스 5분의 6xy가 됩니다. 됐죠? 자, 얘는 당연히 x 플러스 y의 제곱에 빗대어 보게 되면은 2xy에서 5분의 4xy를 빼야 5분의 6xy가 되거든. 5분의 4xy. 됐지? 자, 그런데 지금 5분의 2xy가 2기 때문에 5분의 4xy는 4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넘어가시게 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21이니까 x 플러스 y는 루트 2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답은 그래서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됐지? 제가 이 부분을 할 때 조금 조잡스러울 수 있는데 중등기하식으로 풀었어요. 하지만 사인 법칙으로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참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문제가 괜찮았어요. 그치?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출발한 이후로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바뀌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축에 접하는 모양새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어쨌든 그러한 경우 중에서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0초에서 2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됐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 A나 EA가 0과 똑같아서 T equal 0에서 접하는 경우, 즉 A가 0인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VT가 마이너스 T 세제곱에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치? 계산하시게 되면은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0에서 3중근을 갖고 1을 뚫고 지나가. 따라서 0, 1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치? 2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는 0초에서 1초까지는 앞으로 가다가 1초에서 2초 뒤로 가는 양상. 됐니? 자, A가 또 몇일 때가 있을까요? 접할 때니까 이번에는 요 2A가 1과 같을 때, 즉 A가 2분의 1일 때를 볼까? 자, A가 2분의 1이면은 VT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t 하나에다가 요거 t 마이너스 2분의 1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치? 그럼 내가 VT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은 0을 뚫고 2분의 1 뚫고 1에서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0을 뚫고 2분의 1을 뚫고 1에서 접하는 그럼 2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니까 2분의 1초일 때 위치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A가 1일 때. 자, A가 1일 때는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같을 때야. 그지? 따라서 VT는 마이너스 t에다가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t-2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완성이 되고요. 그래프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0을 뚫고 1에서 접하고 다시 2를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위치의 변량의 최대값이니까 하나하나 계산을 하기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냥 요 식을 0부터 2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A에 0과 2분의 1과 1을 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얘를 먼저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t에다가 요거 3개 전개하는 거는 곱셈 공식이에요. t 세제곱에
하나씩 더해서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으시게 되면은 3a 플러스 1의 t제곱이 되시고요. 두 개씩 곱해. 이렇게는 a, 이렇게는 2a제곱, 이렇게는 2a. 더하시게 되면은 2a제곱 더하기 3a의 t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세 개 다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2a제곱이 돼요. 얘를 다시 한번 전개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t 4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1의 t 세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3a의 t제곱 더하기 2a제곱 t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내가 얘를 이제 적분할 거야.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요 식을 적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괄호에다가 부정적분 적을게요. 마이너스 t 4제곱은 마이너스 5분의 1 t의 5제곱. 자, 얘 적분하시게 되면은 더하기 4분의 3a 플러스 1의 t 4제곱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a제곱 더하기 3a의 t 세제곱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하기 a제곱 t제곱이 되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0은 대입하나 만하기 때문에 2만 대입하시게 되면 자 2의 5제곱 32잖아. 마이너스 5분의 32. 여기 2 대입하시게 되면 4배의 3a 플러스 1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2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8에 2a제곱 더하기 3a. 그 다음에 2 대입하시게 되면 더하기 4a제곱이 되겠죠. 자, 마지막 정리합시다.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자,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6a제곱에서 3분의 12a제곱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a제곱이 되시고요. 자, 12a에서 8a를 빼시니까 더하기 4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5분의 32에서 4를 더해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겠네. 됐죠? 여기에다가 이제 a에 0과 2분의 1과 1을 대입할 건데 요거 위로 블록일 거야. 그치? 추계 방정식을 구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 뭐 이렇게 되겠죠. 그치? 계산하시면 8분의 12 추계 방정식이 2분의 3이야. 그럼 당연히 0이나 2분의 1이나 1이나 모두 2분의 3보다 왼쪽이기 때문에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지 않겠니? 이해되셨죠? 따라서 1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4를 더하시고 5분의 12를 빼십니다. 15로 통분하시게 되면은 4를 먼저 쓸까요? 60. 3분의 4는 15분의 20이 되시고요. 5분의 12는 3배 하니까 36을 빼시면 돼요. 됐죠? 계산하시게 되면은 15분의 4. 얘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잘 정리하시고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해서 A1이 K고요. AN 플러스 1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세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곱이 음수가 되게 하는 K값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나열을 해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A1은 K라고 나와 있고요. K는 자연수기 때문에 0보다 크죠. 따라서 A2를 구하실 때는 당연히 아래식을 따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N에 1 집어넣으시면은 A1에서 2를 빼고 K를 빼는데 A1이 K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지? A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음수기 때문에 위식을 따라가시면 돼요. A2에다가 N에 2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네,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게 되면 2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이야. 그지? 자, 그런데 이제 A4부터가 문제가 되거든요. A4는 이 2 마이너스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보다 큰지 0 이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류를 하시느냐? K에 만약에 1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겠죠. 그죠? 하지만 K에 2나 3이나 4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얘는 0 이하가 될 거야. 자, 여기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A3이 0보다 커요. 얘가 1일 되잖아. 그치? 따라서 A4를 구하실 때는 당연히 이제 아래식을 따라가셔야 돼요. n에 3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A3-6-K가 되는데 K가 1일 때이기 때문에 A3은 1에 해당이 되시고요. 마이너스 6에다가 K는 역시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A5를 볼까요? 자, A5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이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위식을 따라갑니다. A5는 n에 4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A4 더하기 8에서 K를 빼세요. 자, 그런데 A4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야. 8에다가 K는 지금 현재 1일 때란 말이야. K가 1일 때죠, 그죠? 이제 1을 빼시게 되면 얼마니? 8에서 7을 빼니까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A5가 1이면 다시 이제 0보다 크니까 아래식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서 A6을 구하실 때에는 n에 5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아래식에다가 A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예요. 자, 그런데 A5는 지금 현재 1이고요. K도 지금 현재 따라가게 되면 K가 1인 상황이니까 얘네가 지워지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음수고요. 양수고, 음수이고, 다시 K가 1일 때니까 이게 양수야. 그럼 양수 두 개에다가 음수 두 개이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0보다 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엔 케이스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됐지? 자, K가 2, 3, 4일 때는 이제 위식을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서 A3 더하기 6에서 K를 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A3이 지금 2-K이기 때문에 2-K 대입하시면은 8-2K가 되겠습니다. 됐죠? 8-2K. 자, 그러면 2, 3, 4 땡땡땡 중에서 얘가 0보다 클 때도 있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있거든요. 따라서 다시 분류합니다. K가 2 또는 3인 경우와 K가 4, 5, 6 땡땡땡인 경우 됐니? 이 경우에는 8-2K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기 때문에 아래식을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서 A5를 구하실 때 아래식에다가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A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가 되겠는데 지금 A4가 뭐야? 8-2K잖아. 그치? 따라서 8-2K 집어넣으시면은 8-2K에서 다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거 몇 K니? 마이너스 3K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K가 2나 3일 때에는 요게 지금 양수기 때문에 아래식을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8-2K 집어넣고 n에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K가 나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K는 양수니 음수니? 음수죠. K가 자연수니까. 그치? 따라서 어딜 따라가야 돼? 위식을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서 마지막에 A6을 구하실 때에는 A5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K에다가 n에 5 집어넣으니까 더하기 10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계산하시면은 요거 10-4K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지금 한 줄기를 완성을 했어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K가 4, 5, 6일 때 여기 한번 볼게요. 자, K가 4, 5, 6이면 얘가 0 이하기 때문에 아래식을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A5를 계산하실 때 n에 4를 대입하시게 되면은 A4에다가 8을 더하시고 K를 빼시는데 여기 8-2K가 들어가니까 8-2K에다가 8을 더하시고 K를 빼시면은 16-3K가 되시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16-3K는 4, 5, 6 중에서 4나 5가 들어가게 되면 양수지만 6부터는 음수가 되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케이스가 분류가 돼서 K가 4나 5일 때와 K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분류를 하시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16-3K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식을 따라갑니다. A6은 자, 아래식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니? n에다가 5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A5 16-3K에다가 자, n에 5를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가 되어서 6-4K로 마무리가 되고요. 자, 요 경우에는 A6은 위식을 따라가게 되니까 A5 16-3K에다가 10을 더하시고 K를 빼시면 26-4K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K가 1일 때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K가 2, 3, 4 중에서도 쭉 따라가다 보면은 2, 3일 때를 먼저 볼게요. 자, K가 2나 3일 때. 이 경우에는 이제 K가 2나 3일 때. 이 경우에는 A3, A4, A5, A6을 나열을 하게 되면은 A3은 2-K, 그죠? 그 다음에 A4는 8-2K죠? 그 다음에 A5는 마이너스 3K죠? 그 다음에 A6은 10-4K가 되겠습니다. 10-4K.
자, 요거 4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얘는 이미 탈락이야. K가 2가 되면 여기 0이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면 0이 되겠죠. 그지? K가 3일 때에는 음수, 여기는 양수, 얘는 음수, K 3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죠? 음수가 3개니까 K가 3일 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K가 따라가시다 보면은 여기 2, 3이 있고요. 4, 5, 6 중에서도 다시 한번 4, 5로 갈래가 나뉘어요. 그래서 K가 4, 5일 때 한번 볼까요? K가 4, 5일 때 여전히 E-K고요. 그 다음에 4, 5일 때 A5는요. A4를 먼저 봐야죠. 자, A4는 8-2K. 뭐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치? 자, A5는 이쪽으로 옵니다. 16-3K. 자, 그 다음에 4, 5일 때는 마지막에 6-4K로 끝나요. 6-4K. 자, 그러면 당연히 4는 안 돼요. 8-2K가 0이 되게 하는 값이라서 5일 때를 볼까? 5일 때 음수가 되고요. 5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고요. 5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고요. 5 집어넣으면 음수가 돼. 따라서 5일 때도 가능하더라. 됐죠? 자, K가 이제 6 이상일 때 6, 7, 8 땡땡땡일 때는 우선은 E-K와 8-2K까지는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A5 같은 경우에는 지금 6, 7, 8 여기 따라가는 거지, 그치? 16-3K까지 동일해. 마지막에 이제 갈릴 때 A6이 얼마가 나왔니? 26-4K가 나왔어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2개밖에 없어서 잘 대입을 하면 됐는데 여기는 6부터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다 곱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곱하시게 되면은 K에 대한 4차함수로 볼 수가 있고 여기다 마이너스 1씩 곱해주게 되면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K에 대한 4차함수가 돼요. 자,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은 W 모양일 것이고 4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치? 작은 것부터 쓰시게 되면은 제일 작은 게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분의 16은 5점 얼마고요. 4분의 26은 요거 0 되게 하는 게 6점 얼마야.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6이고요. 여기는 이제 4분의 26이 되겠습니다.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6 이상인 것 중에 봐야 되는 거니까 5점 얼마와 6점 얼마 사이에 있는 유일한 K값은 얼마가 될까? 6이 되겠죠? 따라서 요거 3개를 다 더하라고 해서 답은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됐니? 넘어가셔서 주관식 2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를 중간에 한번 먹었더니 굉장히 배가 부르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보시면 g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fx는 지금 최고차 함수가 2차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g4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아마 최소값인가 봐. 그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gx는 절대값 g3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바로 요 절대값 gx,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한 최소값인가 봐요. 자, 그랬을 때 F9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내가 한번 함수를 지정해 볼 건데 어쨌거나 4까지 적분을 한 것이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2차 함수가 걸쳐 있을 때 여기가 4라고 보는 게 제일 합당하죠. 왜냐면은 음수 넓이의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4까지 적분을 하는 것이 당연히 최소값이 될 거야. 뭐 0이 어디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gx 0부터 1 이상의 수까지 적분을 한 것의 최소값은 0에서 3까지 적분을 해서 절대값을 씌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0이 이쪽에 있어 버리면은 3이 이렇게 있을 때 3보다 좀 앞에 쪽까지 적분을 하는 것이 당연히 더 작겠죠.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따라서 0이 여기 있는 건 좀 불합리하고요. 0이 바깥에 있다라고 했을 때 0이 바깥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면적과 똑같은 면적을 칠해서 여기 만약에 3이 있다라고 하면은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0부터 3까지 적분한 것이 0이 될 것이고요. 절대값을 씌워도 0이 되겠지, 그지? 절대값 gx는 당연히 0 이상이 되지 않겠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왜냐면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0보다 작아질 수는 없는 거니까 딱 요 모양새가 됐을 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거야. 됐지? 이해되셨어요? 됐지? 자, 그래서 나는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함수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요 fx식을 적분하는 것이 0이 돼야 돼. 이면적과 이면적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몰라서 알파라고 잡겠습니다. 됐죠? 뭐 1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거나 뭐 0에서부터 1 이상이라고 하니까 정방향의 적분을 했다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자, 여기를 알파라고 잡았으니까 알파 x-4 dx 한 것이 0이다.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지? 요게 지금 fx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할게. x제곱이니까 3분의 1 x세제곱이고요. 요거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의 x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4의 x제곱이 되고 더하기 4알파 x 0에서 3까지 적분한 것이 0이 되겠습니다. 3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9 마이너스 2분의 9의 알파 더하기 4가 되고요. 더하기 12알파가 0이 되네. 자, 마이너스 2분의 9알파에서 2분의 24알파를 더하니까 2분의 15알파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9에서 요거 이렇게 18을 빼니까 넘기시면 는 18이 돼. 따라서 알파는 18에다가 2분의 15의 역수인 15분의 2를 곱하시니까 얼마가 되니? 어렵다. 5분의 12가 되나요? 맞나요? 아, 계산이 틀렸죠. 18이 아니라 여기 9네요. 다시 할게. 얘가 9기 때문에 9에다가 15분의 2를 곱하시게 되면은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F9를 물어봤으니까, 자, F9는 9-알파에다가 9 빼기 4, 5를 곱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45에서 5알파를 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알파가 방금 뭐가 나왔니? 알파가 5분의 6이 나왔어요. 따라서 5분의 6을 집어넣으시면 정답은 3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39야. 비율 관계로 풀려고 했던 친구들은 좀 헤맸을 것 같아요. 됐죠? 자, 2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합답형 문제 보겠습니다. 합답형이 처음으로 주관식이 나온 것 같네. 별짓을 다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21번 보시면, 자,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y는 t-log 2의 x와 y는 x-t의 제곱. 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있는데, 요 교점을 ft라 하자. 교점의 x좌표를 ft라 하자. 그랬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걸 골라라 해서 뭐 점수 매기듯이 아마 뭐 100점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을 거예요. 맞으면 100점, 틀리면 0점 뭐 이런 식으로 뭐 점수 계산을 하여라 이런 느낌인데,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F1은 1이고 F2는 2다. T가 1이면은 교점의 x좌표가 1이고 T가 2면은 교점의 x좌표가 2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T가 1인 경우는 y는 1-로그 2의 x와 그 다음에 y는 2의 x-1제곱일 텐데 여기다 1을 넣어도 여기다 1을 넣어도 y 값이 1인 거 알 수 있어. 따라서 1,1의 교점을 갖기 때문에 t가 1일 때 교점의 x좌표는 1이 맞죠? 자, 마찬가지로 t가 2일 때는 y는 2-로그 2의 x와 더불어서 y는 2의 x-2제곱인데 여기 x에 2를 넣게 되면 동시에 y 값이 1일 거예요. 따라서 t가 2일 때에는 2,1이라는 교점을 갖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거 둘 다 맞는 얘기니까 기억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보시면 기억이 참이면 100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100점이야. 됐지? 자, 니은 t가 증가하면 ft가 증가하는가 한번 볼게요.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t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요게 올라가는 거니까 y축으로 올라가는 거거든. 얘가 이제 y축으로 올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더불어서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쪽 오른쪽으로 더 간다는 얘기거든. 따라서 얘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 있던 교점이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니은이 맞으면 10점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0점까지 확보 됐지. 디귿만 보시면 돼요. 자, t가 0보다 클 때 ft는 항상 t보다 크거나 같냐 물어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ft를 기준으로 해서 t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묻는 거거든. 그럼 t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t를 지수함수에 대입하시게 되면은 2에 t-t제곱, 즉 얼마가 되니? 1이 되고요.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t-로그 2의 t가 돼.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큰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해되니? 지금 얘가 참이 되려면은 ft가 t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참이 되려면은 t가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하고 그 얘기는 지수함수에 대입한 것보다 로그함수에 대입한 것이 무조건 커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얘랑 얘를 비교해 볼게요. 우선은 같을 때를 기준으로 볼게요. 같을 때. 이대로 보기 힘들고요. 요거 적당히 넘기면은 로그 2의 t와 t-1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y는 로그 2의 t와 y는 t-1의 교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로축을 t축으로 보게 되면은 로그 2의 t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여기 이제 1,0이고요. 자, 그런데 t-1은 요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치? 기울기 1인 직선인데 잘 보면 여기 t에 2를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이제 2,1 이렇게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죠. 얘가 사실은 이제 기억과 좀 연관이 되는 건데 뭐 어쨌거나 됐죠. 그러면 1과 2일 때는 등호 성립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t가 1과 2 사이면 지수함수 미안해 로그 함수가 이 직선보다 커. 다시 얘기해서 t가 1과 2 사이면 t가 1과 2 사이면 로그 2의 t가 t-1보다 크더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로그 2의 t 넘기고요. 1을 넘길게. 그럼 1이 t-로그 2의 t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얘는 바로 t를 지수함수에 대입한 값, 얘는 로그 함수에 대입한 값.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지수함수에 대입한 게 크다는 얘기는 t가 여기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지수함수에 대입한 게 로그 함수에 대입한 것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 없구나.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짓이면 0점 부여한다 그랬거든요. 100점과 10점도 하니까 여기 점수란 얘기는 없네. 어쨌거나 답은 1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서 마지막 2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보시면 정수 A에 대해서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a x제곱이고요. 두 평균 변화율의 곱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1, x2, x3가 정수 K에 대하여 k, k 더하기 2분의 3 열린 구간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거 만족하는 K값의 곱이 마이너스 12라고 할 때 F'10의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식을 만족하려면은 열린 구간 K, k 더하기 2분의 3으로 잘랐을 때 당연히 그 안에 그 값이 포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 점을 잡았을 때 평균 변화율의 곱이 음수가 되게끔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열린 구간 안에 그 값이 포함되어라라는 거지.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의 개형을 볼 건데 당연히 얘는 x제곱으로 묶으면은 인수가 x-2a가 들어오기 때문에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a가 양수면은 0에서 접하고 2a를 뚫고 지나가고요. 여기가 0이고 2a가 되겠죠. 물론 가운데가 3분의 4a가 되겠지. 자, a가 음수일 때는 먼저 뚫고 지나가서 0에서 접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2a가 되고요. 얘가 이제 3분의 4a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a가 양수일 때 먼저 볼게요.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면 이렇게 있을 때 0에서 접하고 3분의 4a일 때 그 값을 갖고요. 2a를 뚫고 지나가자. 그치? 자, 그러면 a가 양수, 양의 정수 어떤 것이 되든 간에 k가 마이너스일 때는 k가 마이너스일 때는 무조건 성립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a에 만약에 1이 들어가게 되면 3분의 4가 1점 얼마지? 그치? 1.3 정도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더하기 1점은 0.5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딱 되면서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지?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평균 변화율의 곱이 음수가 되게끔 세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은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상식적으로 3하고 4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제 찍는 느낌이 나지만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어쨌거나 얘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얘는 이미 포함됐어. 3, 4일 때 얘가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 요 안에. 자, 그래서 K에 3을 집어넣게 되면은 3과 2분의 9가 되죠. 여기 사이에 3분의 4a가 왔으면 좋겠는 거죠. 3분의 4a. 더불어서 4를 집어넣었을 때 4와 4에다가 2분의 3 더하시게 되면 2분의 11이에요.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이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4분의 3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4분의 9보다는 A가 크고요. 자, 4분의 9 곱하시면은 얼마 되니? 4분의 9. 4분의 9, 4분의 3, 8분의 27이죠? 8분의 27보단 작아. 여기 2점 얼마 얼마고요. 얘가 3점 얼마 얼마니까 그거 사이에 A 값은 3이 되겠죠. 그치? 자, 그런데 A가 3이라고 해봐. 여기 3 집어넣게 되면은 4가 되면서 모순이 돼요. 그치?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가 음수일 대로 돌아설게요. 자, A가 음수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2A를 뚫고요. 0에 접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여기 3분의 4A가 되죠. 여기가 이제 2A고요. 얘가 0이야. 자, 역시 마찬가지로 A에 마이너스 1부터 집어넣을 건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 이 0을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하면은 3분의 4의 A가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요. 자, 마이너스 3에 2분의 3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시면은 3분의 4A가 되면서 마이너스 4에 2분의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을 한번 구해 보려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4분의 3을 곱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A가 크고요. 맞죠? 4분의 3을 곱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8분의 27이야. 그죠? 따라서 요거 이제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고요. 얘가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가 돼. 자, 그러면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니? 약간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4분의 3. 4분의 3을 곱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8분의 27이 아니라 마이너스 8분의 9가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에서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 사이 A 값 얼마? 마이너스 2만 가능합니다. 그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공교롭게도 성립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3분의 8은 마이너스 2.6 정도가 돼요. 당연히 얘랑 얘 사이에 들어오지. 그치? 따라서 유일하게 A가 마이너스 2일 때만 성립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A가 마이너스 2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8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를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디 갔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5까지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5까지. 자, K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4부터 2.5까지니까 역시 마이너스 4부터 2.5가 얘보다 조금 더, 마이너스 2.5가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역시 가능하다는 뜻이야. 됐지? K가 마이너스 5일 때에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5까지인데 마이너스 3.5는 이미 요 극값을 지나와서 이 왼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이유는 계속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확인했어. 요럴 때만 가능하구나. A가 마이너스 2라는 게 확정이 났기 때문에 요거 식이 완성됐어요.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이었던 것이고 미분하시게 되면은 3x제곱 더하기 8x니까 여기에 10을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계산하시면은 3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그냥 조금 논리적으로 풀었는데 그냥 A에 하나하나 대입을 하셔도 아주 쉽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만 충분했다면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공통 영역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미적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